안녕하세요. LA 정규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빌드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살펴봅니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8% 폭락했습니다. 배경 한번 들여다보고요. 당장 관세를 멈춰라고 곳곳에서 지금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오늘 빅테크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조정이 있는 시간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 선물 시장을 통해서도 봤지만, 오늘 지난번 거의 9일 연속, 거의 한 10일, 열흘까지,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다 보니까 과도하게 올라간 거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과도하게 오르면 조정이 반드시 찾아오는데 오늘 그런 조정이 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마소 0.20% 살짝 의미 없는 숫자고요. 애플이 3.15% 빠졌습니다. 조금 빠졌죠. 애플은 지금 계속 중국과의 이 관세 영향은 여전합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도 0.59 빠졌고요.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아마존도 1.91 빠졌고요. 그리고 구글 0.14니까 의미 없고 메타도 0.38 의미 없습니다. 자, 테슬라도 2.42% 빠졌습니다. 자, 테슬라도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게 조정 올 때 이 정도 빠지는 그런 흐름세니까 큰 염려할 필요 없는 거고요. 지금 특별한 테슬라에 대해서는 다른 악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그냥 오늘은 고만고만했습니다. 조정 좀 받는 이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이 지금 조정이 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소식과 매크로 이슈들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팔란티어의 오늘 실적 발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팔란티어가 오늘 주가가요, 무려 8.87% 애프터마켓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자, 많이 빠지고 있죠? 8% 이상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워낙 이제 그동안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빠집니다. 자, 팔란티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PR이 워낙 높잖아요. 자, 워낙 높은데 실적 같은 데 있어서 어떤 모든 영역에서 압도하지 않으면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주가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쭉쭉 내려가는데 중간에 올라올까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반등하기도 하고 또 내렸다 가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죠. 자, 팔란티어 일단 실적 발표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일단 매출 볼까요? 빨간색으로 하려는 거. 883 빌리언 나왔어요. 자, 예측치가 86이었어요. 자, 원래 매출이 한 35% 정도 전년도 대비 상승할 거라고 했는데 더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전년 대비 괜찮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거죠. EPS인데 EPS가 0.13 나왔어요. 근데 예측치가 1.13이에요. 0.13이에요. 똑같이 나왔죠. 라인업이 됐거든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이것도 전년도 대비 거의 65% 가까이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만 놓고 보면 괜찮은 거예요. 꽤 괜찮은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올랐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예측치와 보통 같다기보다는요, 올라가야 돼요. 예상보다 0.15, 0.18, 0.2, 요렇게 나와버렸으면 아마 오늘 주가가 폭등했을 겁니다. 근데 요것이 오늘, 이거 뭐지? EPS가 같은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 어떤 성장이 좀 더뎌지나?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런 걸 기대하고 들어왔던 어떤 투자들이 쫙 빼버리니까 헤지펀드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흘러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2분기 매출 전망은요, 괜찮아요. 883 예상했거든요. 883.9. 자, 그런데, 예측치가 86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예측치보다는 뛰어넘었다라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지금 관세 영향도 있고 이 2분기가 오히려 지금 2분기 예측치가 86인데 원래 1분기 예측치가 이번에 예측이 86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2분기는 전반적으로 조금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뛰어넘는다라고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팔란티어 CEO가 나와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미국 쪽의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요는 당연히 강력하고 그러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조금 커머셜 쪽에 조금 약한 흐름세가 나타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전체적 관세 충격이죠. 지금은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전 세계가 지금 이 경기 침체, 즉 관세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두 달 정도까지는 일단 모든 걸 보류하고 뭐 아예 수입을 안 한다거나 또 수출을 안 한다거나 그냥 멈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도 사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어쨌든 전망치도 좋고 다 좋았어요. 다만 수익이 똑같았다라는 게 여기 이제 조금 실망 매물이 흘러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8%대 떨어졌는데요.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어요. 전고점에 딱 찍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좀 빠진 건데 그래도 112달러면 여전히 높은 편이죠. 사실은 뭐 내일 아마 조금 더 추가해서 하게 되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100불대 이상에 머물지 않을까. 근데 이건 여러분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100불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담으셔야 돼요. 팔란티어는요. 근데 100불 아래가 아니라 뭐 110불대 여기서 어간에 머물 뭐 애매하긴 하지만 뭐 어찌됐건 지금 그 오랫동안 투자하는 분들은 뭐 그냥 이 팔란티어 이 정도면 그냥 적절히 조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또 이 경제학계의 또 최고봉, 이 제레미 시겔 교수가 등판했습니다. 자, 이 제레미 시겔 교수가요. 굉장히 그 정확한 분석들을 계속 해주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뭐 월튼 스쿨의 또 이 경제학계의 거장 아닙니까? 이 사람의 제자도 어마어마하게 월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 월튼 스쿨의 이 제레미 시겔 교수가 오늘 아주 또 트럼프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일단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거 I'm worried라고 합니다. 지금 좀 걱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Was hoping the trade deals would be announced by now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관세에 대해서 딜 있죠. 뭐 중국과 그리고 다른 나라와 딜을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발표가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세가 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더 지연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따가도 들여다보겠지만 월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미 트럼프도 알고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듣게 되면 또 트럼프도 계속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그 빨리 이 딜을 발표했으면 좋겠다. 빨리 정리해가지고 이거 계속 질질 끌다가는 위험하다는 거죠. 뭐 중국과도 마찬가지고 또 뭐 이 일본, 뭐 인도, 한국 뭐 전체적으로 다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I don't think the impact has hit us yet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관세 충격이 아직 우리를 때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관세 충격이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빨리 지금 정리를 하면 우리에게 충격이 덜하게, 그러니까 많이 충격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관세 전쟁이 계속 더 길어지고 또 길어지고 또 길어지면요. 마치 전쟁이 계속 길어져서 너무 지지부진하게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듯이 힘든 그러한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큰 충격이 있진 않다라는 얘기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시장에 대해서요. I still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I still see some turbulent times ahead 들어갑니다. 자, 근데 지금 앞으로 지금 오락가락 할 수 있는 즉 이 소위 그 변동성이 심한 그런 시간이 아직도 좀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변동성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관세가 지지부진하게 더 질질 끌게 되면요, 시장이 계속해서 조금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조금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비행기가 왜 터버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하늘에 타다 보면요. 그러면서 그때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 그런 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가 빨리 좀 트럼프가 속도전을 해서 정리를 하면 좋은데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스캇 베센이 또 인터뷰가 나왔었거든요. 자, 지금 이 오늘자로 인터뷰를 보게 되면요. 스캇 베센이 지금 그 이제 무역 전쟁 관련해서 질문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어디 가면요. 근데 오늘 굉장히 담담하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I think at the end the trading relationship will be stronger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에 결국에는 그 무역 관계가 더 강해질 것이다. 더 스트롱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낙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외부에 비춰질 때는 뭐 트럼프의 이 어떤 그 무자비한 그런 관세 정책이 모든 어떤 그 관계들이 다 끊어질 것 같고 또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런 비난 속에서도 자, 그런 부분 그 비판들이 계속 있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갔을 때에 이 전체적인 무역 관계가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나빠질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국별로 나라별로 이제 미국도 이런 상황이니까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설명하면서 뭐 일본하고도 인도하고도 또 우리나라하고도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무역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 이거는 너무 이 밸런스가 운동장이 깨진 거 아니냐라는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러면서 좀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양보할 거 양보하고 또 미국에게 더 사줄 거 사주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한국에게는 그리고 대만에게는 지금 그 본인들의 그 천연가스 그 이 송유관하고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알래스카에. 그거 지금 참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면제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뭐 10% 올리든지 뭐 15% 하든지 작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알래스카에 니네가 투자를 해주게 되면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가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도입하게 되면 서로 윈윈하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충분히 어떤 그 참여할 의사와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기름을 또 중동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조절해서 옮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이 아무튼 조절하고 있는데 스캇 베센 장관 입장에서는요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시간이 촉박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질질 끌면요 앞에서도 지금 제레미 시겔 교수도 얘기했지만 너무 질질 끌면요 이 충격이 와요 미국 경제에. 그래서 이 충격이 지금 어느 정도 올 거냐 이거는 예상 못한단 말이에요. 혹시나 괜히 관세로 돈 벌려다가 이 리세션 경기 침체가 심하게 와서 돈을 잃는 거 그거 비교했을 때 도대체 장사 차원에서 봤을 때는요 뭐가 이익인지 분간이 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스캇 베센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건요 어찌됐든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빌 에크먼이 또 등판했습니다. 오늘 뭐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많이 등판했습니다. 오늘 뭐 앞에서 우리 제레미 시겔 교수 등판했고, 스캇 베센 장관도 등판했고, 자, 이제는 이 또 장에서 또 투자자, 대표적인 투자자죠. 빌 에크먼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트럼프 tariffs on China should be paused라고 합니다. 자, 중국을 향한 트럼프의 관세는 당장 멈춰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멈추거나 아니면은 지금 taken down 빨리 취소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과격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아예 관세를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140%, 150%씩 지금 올려놓은 거 말로 그냥 막 뱉어놓은 거잖아요. 이러지 말라라는 거죠. 미친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을 해버리면 이게 지금 위에 정책을 내리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밑에 기업하는 사람들이랄지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이 안 되고 지금 빨리 이게 감당이 안 돼.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들은 멈춰야 되고 그리고 빨리 이제는 정리가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레미 시겔 교수보다 훨씬 더 과격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실전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거의 미친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빌 에크먼 또 공적으로 소리를 내면서 트럼프의 테리프가 즉 중국을 향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관세 부과는 분명히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또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투자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다들 이런 얘기를 이미 자신들을 지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관세는요 지금 피크를 찍었어요. 사실은요 피크아웃 했고 이제는 빨리 이게 언제쯤 정리가 될 것이냐가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질질 끌면은요 이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미국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체라고 하는 건요 한번 빠지게 되면 이게 좀 오랫동안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연 리세션에 빠지는 것과 그걸로 일어나는 손실과 그리고
이 이제 그 관세로 인해서 얻는 그걸로 돈 벌었다 그러니까 무엇이 도대체 더 나은 건지는요. 이거 사실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아무튼 시장이 굳이 억지로 막 고의적으로 리세션에 빠질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 굉장히 지금 그 시장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계속 말씀드리면 중국도 죽을 맛이에요, 지금 현재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어디까지 버티냐 뭐 이런 것도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빨리 조금 시간을 촉박하다 이 얘기를 계속 재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그 텍사스 공장에 또 드론을 띄워서요, 자, 또 굉장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이 조 태그마이어, 은퇴하신 할아버지가, 지금 뭐, 이 텍사스 공장에 늘 드론 띄워서 이렇게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어김없이 또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눈에 쏙 들어올 만한 그런 것을 또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어떤 거냐. 자,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이게 사이버캡 있죠? 테슬라의 사이버캡 캐스팅들이 전 프론트하고 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쪽 뒤쪽 사이버캡의 앞쪽 뒤쪽을 이렇게 이제 이 소위 캐스팅 찍어 놓은 거 있잖거든요. 기가 캐스팅으로 빵빵빵 찍어 놓는 건데 다 찍어 놓은 것들을 바깥에 이렇게 진열을 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열되어진 것들을 보니까요. The numbers are growing rapidly near the casting machine sec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버캡의 이 캐스팅 찍어낸 거 있죠. 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이 말은 결국은 지금 이제 점점 더 이 사이버캡도 많이 생산해서 투입되겠다는 건데, 자, 이건 지금 여러분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이 사이버캡을 가지고 원래는 사이버캡으로 뭘 하려고 했냐면은 이번에 6월 달에 사이버캡을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테슬라 쪽에서 변경을 시켰죠. 이제 변경했던 게 이제 모델 Y로 우리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델 Y야 충분히 하니까 자동차가 사실은 이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100대에서, 20대에서 뭐 10대, 20대로 처음에 테스트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빌드업을 해 가겠죠. 자, 그런데 사실 사이버캡으로 하려고 했는데 모델 Y로 바꿨다라고 하는 건요.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컴포넌스랄지 여러 어떤 정황들을 살펴볼 때에 이게 지금 관세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지금 관세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이버캡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 뭐 재료들, 그리고 이 재료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곳곳에서 들어오는 재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관세가 터져버리니까 중국에서 오는 물건들 관세가 뭐 지금 150%, 160%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이게 지금 사이버캡이 소위 말해서 이 커스트가 이게 비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급하게 이제 교체를 한 거죠. 모델 Y로. 그러니까 뭐 모델 Y로 하나 또 뭐 사이버캡으로 하나 사실은 큰 차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이버캡으로 할 때는 아마 대량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모델 Y로 하니까 지금 뭐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모델 Y로 해서 자율주행 소위 로보택시가 잘 되면요. 그냥 사이버캡이든 뭐든 다 투입해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단 practically 다 테스트를 하고 이제 실제로 돈 받아서 이제 그게 되면요. 막 팍스 뉴스랄지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보도를 하겠죠. 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델 Y로 빌드업을 했다가 이제 사이버캡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찍어서 숫자를 늘어나겠죠.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이제 대량으로 생산해 놓겠죠. 그런 다음에 중국하고 이런 것들이 풀리는 시점이 올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6월 달이 될 수도 있고 7월 달이 될 수도 있고 관세가 풀려버리면 그때 이제 사이버캡은 이런 식으로 빌드업 하는 걸 더 해서 이제는 대량으로 뽑아내서 100대씩 투입하고 200대씩 투입하고 이제 이 텍사스 어스틴에 사이버캡이 이제 모델 Y를 대체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른 도시로 갈 때도 전부 다 사이버캡으로 다 리플레이스가 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사이버캡으로 해야 뭐 원가, 단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더라도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뭐 그런 흐름 속에 빌드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관세 때문에 조정이 된 거고, 자, 그러나 이 사이버캡이 이렇게 계속 생산되어지고 있는 거 보면요. 결국은 대량으로 사이버캡이 숫자가 늘어난 거면 대량으로 공급할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뭐 여름 지나고 여름 어간에 여름 지나고 나면 관세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이버캡이 투입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자, 지금 새로운 모델 Y를 이제 매입해서요. 지금 이제 자율주행 FSD를 부모님과 함께 테스트한 그런 영상들 자주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직접 지금 모델 Y를 타보고 새로운 모델 Y 거기에 자율주행을 직접 타본 사람들은요. 그 타본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자, 위에 핑크빛으로 흘러보세요. 자, 이 한 사람의 고백인데, I took a Tesla Model Y, weekend long a demo drive, here's what I learned. 자, 이 사람이 모델 Y를 직접 타보고서요, 자기가 깨달은 거.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it truly solidified the EVs of the future라고 합니다. 자, 이거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전기차가 미래다. 라고 본인은 고백합니다. 초록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한 부분 있죠. 그러니까 결국 주말 동안요, 새로운 모델 Y를 타보고 나서 그냥 한마디로 결론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전기차가 미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하나 한번 보세요. First order business입니다. 자, 첫 번째 first order business, it took my parents on FSD journe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데리고 부모님을 딱 차에 태우고 FSD 여행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딱 가동하고 띵띵 이러거든요. 딱 해서 딱 가면요, 아주 정말 정말 멋지게 운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걸 자율주행을 해보니까 벌써 wow, this is crazy 이렇게 얘기하고 반응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 보세요. 제가 초록색으로 이제 밑줄 친 언더라인 한 거 보면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아빠의 목소리가요, The skepticism in my dad's voice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영상에 보면 우리 아빠의 그 아주 불안하고 또 야 이게 되겠어 하면서 야 이거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 하는 그런 회의적인 그런 보이스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사람이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제 주변에 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를 안 타는 사람은 당연하고요. 뭐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예 그냥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는요 생각이 없어요.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 미국이 다 풀려 있더라도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지금 주변에 지인만 계산하더라도요, 그냥 거의 뭐 10명 중에 9명은 모른다 보면 돼요. 그리고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테슬라의 FS에 대해서는 정말 몰라요. 자율주행에 대해서는요. 타고 있어도 그냥 전기차가 좋고 테슬라가 좋아서 그냥 타는 건데, 그냥 타도 좋은데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떤 그걸 몰라요. 감동 이런 게 없다고요. 근데 실제로 테슬라 자율주행을 막 대범하게 테스트해보고 한 사람들은요 깜짝 놀라죠, 정말로.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영상 속에서도요 이 스캡티시즘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불신, 야, 그거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I started to drive 이제 했는데, 자, 이제 by the end of it, 운전 마지막쯤에 가서 이제 끝에쯤 가서 he couldn't believe how it navigated non-lined back road to his house입니다. 집까지 가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라인이 없대요. 그러니까 차선이 없는 상황이 없는 게 많거든요. 미국에 보면 차선이 없는데도 적당한 그 선에 들어가가지고 길에서 쭉 들어가가지고요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면서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wow, this is crazy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인데 아버지도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런 최첨단 기술을 또 수용하는 게 느리지 않습니까? 그냥 옛날 거 익숙한 걸 타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배우려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스마트폰 안에서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거 AI 관련된 거 요즘 부모님들이 핸드폰을 주면 스마트폰은 쓰지만 그걸 쓰는 게 아직도 서툴잖아요. 그 자식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전반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기술 습득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에 느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쓰죠. 익숙한 걸 씁니다. 그러니까 내연차 있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차 몰고 막 그런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식 덕분에 이걸 경험하잖아요. 그럼 신세계를 보는 거예요. 새로운 눈을 뜬다고요. 다 그렇잖아요. 자식 아니면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신기술들을요. 실제로 AI를 가지고 AI를 활용하는 것들을 보면 요즘 MZ세대, 젊은 세대들 정말 잘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은 관심도 없고 이런 새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이런 세계가 있어요. 보여주면요. 다들 그냥 와, 이런 게 있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쇼핑몰하고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돈 버는 법도 가르쳐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 보면 다들 놀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제가 늘 하는 얘기죠. 타보면 안다고. 자율주행을 해보면 안다고. 안 해보니까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고, 안 해보니까 자꾸만 뭐 회의적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경험해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 문제죠. 이게 이제 미국도 이렇게 10명 중에 9명은 모른단 말이에요. 자율주행의 이 능력을요. 결국 이번에 로보택시 나오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돼야 되고요. 계속해서 신문에 나오고 이렇게 노출되다 보면 이제 한 명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전기차가 미래다. 자율주행이 미래다라는 것은 타보면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공매도들이 보통 어떤 반응을 내는지. 자, 보시면요. 자, 아래쪽에 이게 테슬라 베어들이, 즉 테슬라 공매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 숏을 치는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I was right on everything about my short position이라고 합니다. I was right on everything about my short position. 나의 그 short position에 있어서 나는 항상 옳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Everything about my short position.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는 숏 포지션을 가야 돼.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숏을 때려야 돼. 이거는 공매도 쳐야 돼. 이 가격은 하락할 거야. 결국 지금 테슬라가 가격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 PR이며 테슬라에서 나름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 가격은 너무 과해. 뭐 이렇게 평가하면서 숏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숏 포지션을 내렸을 때는요. 항상 이렇게 맞다고 자기는 이제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I was right on everything about my short posi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외가 있대요. 그 예외는 뭐냐?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Except for the fact that the stock went up instead of down이라고 합니다. 정말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제외하냐면 그 주식이 테슬라 주식이 내려가지 않고 오를 때를 제외하면 나는 항상 옳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매도들이 이거는 내려갈 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PER 보니까 너무 높아. 야, PER도 높고 주가가 지금 이 정도면 너무 높고 지금 이게 뭐가 있어. 지금 실적도 엉망이었고 이번에 테슬라가 그 1분기 때 실적 엉망이었잖아요. 거의 이거는 disastrous, 재앙적인 그런 이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주가가 당연히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공매도를 쳐서 이제 며칠간 내려가겠지라고 예상하는데 주가가 거꾸로 올라 버려요. 그러니까 공매도들이 이게 뭐지? 내가 항상 오른데 내가 공매도 칠 때 숏 포지션을 하는 게 내가 다 분석을 한 건데 왜 올라가지라는 거예요. 주가가 왜 오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버핏도 그렇고 많은 월가의 장기 투자로 돈 번 사람들, 전설적인 사람들은요. 제발 좀 예측하지 마. 네 예측을, 네 생각을 버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건 하는데 항상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그게 결국 돈 못 버는 사람들, 공매도처가 돈을 항상 잃는 사람들이죠. 그 테슬라 주식이 항상 그래요. 계산대로 이거면 딜리버리 인도량도 적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베팅했는데 거꾸로 올라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의 예상대로 가지 않고 거꾸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떨어지겠지. 근데 여러분, 나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올라요, 거꾸로. 왜냐하면 대세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런 걸 노려가지고 거꾸로 롱으로 올라버리거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테슬라 차를 타보고 테슬라 자율주행을 앞에서도 봤지만 타보면요. 이렇게 함부로 숏을 못 쳐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낮아 보이는데 지금 6월 달에 로보택시가 되어져 있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미칠 임팩트를 생각하면요. 와, 자율주행 시대가 오겠는데? 앞에 사람 제가 우리 경험을 보지 않았습니까? 타보니까 부모님부터 놀란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야, 이렇게 테슬라 FSD 자율주행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거는 타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타보고 공매도 치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만 보고요. 그러면 백발백중 틀릴 확률이 높아요. 가끔씩은 맞겠죠. 공매도 쳤는데 보통 기업들이 보면 야,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내려가는 거지? 숏 포지션이 맞아요. 많이 내려갈 거야 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거꾸로 올라 버려요. 그게 바로 테슬라의 힘이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지금 로보택시, 자율주행, 또 앞으로 라이센스, 로봇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기대치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막 한없이 떨어지다가도 그냥 또 거꾸로 올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공매도 쳐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결국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서 막 돈 좀 벌었다고 막 까불다가 나중에 결국은 된통 당하죠. 이번에도 테슬라가요. 지금 이 소위 그 트럼프의 관세가 중국하고 마무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요. 주가가 막 급등하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막 급등하게 되면요. 공매도들 막 압살 당하겠죠. 결국은 스퀴즈가 엄청 날 겁니다. 지금 아직 관세며 여러 가지 눌려 있어서 그렇지. 결국은 또 공매도 덕분에 주가는 한 번 더 크게 도약할 때가 올 겁니다. 300을 훌쩍 뛰어넘고 막 300 뛰어넘잖아요. 350, 60, 300대 후반은 또 금방 가요. 지금 200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매도들의 생각들을 보면요. 왜 이렇게 올라가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주식을요, 그냥 숫자 데이터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정교수였습니다.